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쪽,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3기 신도시 입주명이 많아지는 시점에 다시 조금 하락했다가 결국은 다시 이렇게 만나는. 이러면 여기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아파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데이터나 그래프나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조금 복잡한 거를 단순화 한번 해서 2025년도, 6년도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재미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그래프인데요? 예. 자,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딱 보면 복잡하죠. 그래서 2006년부터 2023년 9월까지의 그래프예요. 제가 이거 단순화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줄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줄자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을 그대로 이으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부동산 시장, 이 상승기 그래프의 부동산 시장이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게 이제 수도권. 이건 이제 수도권에 해당되는 그래프고 기울기고요. 그 밑에가 지방입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 자, 기울기를 제가 그려보면은 약간 기울기가 수도권보다 더 완만하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울기가 그려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 수도권과 지방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에 요 팬데믹 상황 때 보게 되면 이때는 엄청나게 돈이 풀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그래프로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요 상황으로 지방은 밑으로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요 기울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뛰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빼고 요 그래프만 가지고 본다면, 자, 2006년도에 이렇게 붙어 있던 지방과 수도권의 가격 차이가, 이거 수도권이 서울이면 더 커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2006년도에는 지방이 1억이고 수도권이 2억이었어요. 그럼 내가 1억이 있는 사람이 1억만 대출 받으면 갈아탈 수 있었는데, 지방이 3억으로 뛸 동안에, 자, 2억짜리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으로 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3억에다가 3억 대출을 더 받아서 수도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시간이 가면은 지방이 6억으로 뛰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은 15억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6억짜리 아파트에다 9억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실제로 지방에서 서울 진입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양극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양극화에 대비해라.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양극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진단 말이에요. 요 그래프를 단순화하더라도. 그래서 이 양극화를 하게 되면은 인구 감소가 되니까 양극화가 없어지지 않을까. 서울의 집값은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근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은 사람이 점점 도심으로 몰려요. 그 몰리는 대로 몰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줄은 상태에서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구가 많은 지역과 많은 지역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교통이 인구가 많은 지역들끼리 서로 연결돼요. 그러면 어디가 뛸까요? 교통이 불편해지는 지방은 점점 소외되고 교통이 몰리는 중심지가 점점 가격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편리성도 전부 다 도심 위주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 도심은 점점 편리해져.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화, 인구 감소가 되면은 양극화가 완화가 되는 게 아니고 집이 남아도니까 지방은 집이 비고 서울은 또는 중심지는 점점 경쟁하게 되면서 양극화는 점점 가속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 20년을 앞서갔잖아요. 일본도 도쿄라든지 도심 같은 경우에 집값은 폭등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집값이 옛날 20년 그대로인 상황으로 가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게 이미 저희 그 모델하우스처럼 저희가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인구 감소 때문에 양극화가 완화된다라는 일은 벌어질 수가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점점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갈아타야 되는 부분들은 이 여러분들이 양극화를 자, 지방과 수도권을 비교한다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수도권 쪽도 수도권과 서울이라고 하면은 서울로 역시 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하고 서울도 상급지하고 또 중급지, 하급지로 나누잖아요. 서울에서도 역시 상급지로 양극화를 먼저 진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시장 2024년도에 아까 상급지하고 하급지를 정부에서 끌어올리고 상급지를 갖다가 끌어내릴 정책, 금융 정책으로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분명히 딱 그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일단은 여러분들 적응해라. 아까 그래프가 점점 벌어지는 거를 보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많은 유튜버가 한결같이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내년에 부동산을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올해 말은 아니다. 왜냐면 올해 말은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내년 되면은 미국의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불확실성이 없어져서 확실해졌을 때 갈아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분들을 보고 진짜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맞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4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 돼요. 이게 불확실성이 크니까 3억이 된 겁니다. 불확실성이. 반대로 3억짜리 아파트가 4억으로 뛰었습니다. 왜 뛰었을까요? 확실해지니까 뛴 거죠. 그러면 누가 돈을 버냐 이거예요. 확실해져서 4억에 산 사람이 돈을 벌까요? 누가 벌까요? 3억에 산 사람이 돈을 버는 건데 4억에 사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사야 된다는 거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냐?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이 또 고민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억짜리가 그럼 2억 5천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A라는 지역이 있고 또는 3억짜리가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4억으로 뛰는 B라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A라는 지역을 사서 하락을 할까봐 걱정해서 매수를 안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보고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3억에 4억 되는 B라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내년에 금융 정책이 어떻게 된다? 이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바닥인 지역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다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바닥이라는 지 확실히 끌어올리는 지역, 이런 지역 중에서도 개발지들. 그렇죠. 그러니까 100에서 70으로 떨어진 상태. 왜? 불확실하니까. 근데 이 지역이 개발이 돼. 그러면 최소 못해도 7억에서 어느 정도 개발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될 거잖아요. 그리고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돼. 우리 이꼰대님이 권했던 어떤 뭐 노원구의 그죠? 상계동의 어떤 중계동의 아파트들 보면은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이 되면은 여기서 가까운 곳들, 개발지에서 가까운 곳들은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으면 그것만으로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불확실해요. 그냥 불확실하니까 싼 거지. 100에서 70, 75% 가격으로 바닥에 있는 거죠. 이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옥석을 골라서 사서 기다리시는 게 부동산인데 나중에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확실해지고 신혼부부 특례가 통과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7억 5천짜리가 8억 5천 9억으로 확실하게 뛰고 나면 그때 사야 되나? 이렇게 예상한단 말이에요.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이 있는 지금 12월 달부터 내년 상반기 내에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12월 아마 12일까지는 미국의 금리가 내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들이 수치상 나오면서 그게 좀 약간 예측이 되는 시기가 12월 초로 지금 보고 있어요.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그러면 12월 초까지는 그걸 확인하고 12월 중순부터 아마 1월 달까지는 어떤 이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지역을 조금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지금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럼 불확실성이 크고 그다음에 아직 장관 안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장관이 불확실성 이 빌라 시장, 비아파트 시장 끌어올릴 만한 정책도 아직 발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논의가 되는 시점으로 가면 조금씩 회복하게 돼요. 그럼 아마 내년만 가더라도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완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좀 회복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되기 전에 불확실성이 조금 모여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하시고 자 내년에 입주 물량이 서울이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입주 물량은 1,900가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만 가구 이상이었는데 약 4분의 1 투막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셋값도 폭등하고 약간 매물 부족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하락을 얘기하신 전문가들은 기존 매물 물량이 또 역대 최대이기 때문에 이 불안 요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역대 물량이 최소인 불안할 때 요 확실한 내년 입주 물량이 최소라고 하는 걸 믿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매물 물량 역대 최대는 이거는 기존 매물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하락할 것 같으니까 물건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 걷어. 물건을 싹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은 불가능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내년 입주 물량 최소는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건kun내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죠? 건kun내님. 내년 입주 물량이 제로인 지역 많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내년만 제로가 아니라 그다음에 3년 뒤까지도 제로.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단 한 채도 없는 구가 서울에서 10개 구 이상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심지가 되는 지역들을 잘 골라낸다면 지금 이렇게 확실한 내년 입주 물량이 최소, 그 이후에도 최소 이런 지역들은 확실한 지표를 통해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매물 물량 역대 최대인데 이게 해소가 되기를 기다리면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올라갈 것 같으면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올라갈 것 같으면 가격은 또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가격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싸게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지 말고 확실한 내년 입주 물량이 최소인 지역, 제로인 지역을 저희가 세미나 때 여러분들 계속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지역을 확인하시고 가셔가지고 거기에다 개발 호재까지 있는 지역을 사시게 되면은 가장 안전한, 가장 저점일 때 가격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위기라는 인식이 들 때 이 위기를 걷어낸 물건, 걷어낸 지역을 잘 찾아가지고 투자한다는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고 라이브를 하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주 유료 세미나지만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2만 원을 받지만 저희가 준비한 양은 2억을 벌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20억을 여러분들 장기로 보면 20억을 벌 수 있게끔 해드리는 몇 배가 남는 장사예요? 가성비 짱이네. 네. 이 세미나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안 와서 좀 올리지 못하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에 맞춰서. 경기에 맞춰서 네. 내리겠습니다. 너무 비싸죠? 저희가 조금 더 유료 세미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를 살 거냐? 이게 중요하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상급지를 살 거냐? 네. 아니면 안 오른 지역. 그죠? 여기를 살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1화는 지금 2024년은 안 오른 지역, 그중에서 안 오른 개발지를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지인데 안 올라 있어. 이런 것들을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북을 가시더라도 단순하게 강북구야 그럼 도봉구야. 이게 아니고 강북구하고 도봉구 쪽에서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해당 또는 역세권 개발에 해당. 그러니까 신도시 특별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다 똑같이 그게 적용되면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깝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지역은 높은 용적률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용적률을 적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 지역은 높은 용적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개발지들도 핵심이 되는 지역들, 그 중에서도 안 오르는 지역, 제일 싼 매물, 이런 것들 위주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정책적으로 제일 싼 지역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하셔야죠. 거기다 개발까지 플러스 때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지로 갈아타기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상급지로. 왜냐면 내년 상급지의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 얘기는 아니고 내년 여름 이후에 하반기 쪽에는 상급지의 가격이 조금 내려오고 그다음에 하급지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갈아타기 되게 좋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부분이 돈이 모자라다. 대출받아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조금 면적을 줄여서 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양극화는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붙이는 거지 실제로 사람들이 양극화는 시간이 가면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중심지 상급지로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갈아타기라든지 또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급지를 굳이 꼭 아파트만 고민하지 마세요. 이 비아파트의 상급지는 상급지의 비아파트는 너무 지금 좋은 투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거의 100에서 70까지 떨어졌다가 용산 같은 경우는 100 이상으로 뛰었어요. 아까 114 보시면 101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고점 가격을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 또 비아파트는 100에서 70으로 떨어진 상태로 아직도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 비아파트들 중에서 아파트로 바뀌는 시장이 있거나 아파트 대체 상품들은 아파트 뛴 것만큼 따라 뛰어요. 언제 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비아파트 전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는 시점, 점점 없어지거나 희석되는 것만큼 따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바닥인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급지에 비아파트 사라고 안 해요. 하급지에 비아파트는 지금도 아파트가 바닥인데 하급지에 아파트를 바뀔 만한 거 지금 왜 사? 그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지는 아파트가 폭등했잖아요. 90이면은 아파트가 상급지들은 다 25억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5억짜리, 4억짜리 빌라를 살게 되면 25억짜리 아파트로 바뀐대요. 그럼 투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바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급지를 들어갈 때 내가 돈이 많으면 아파트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비아파트를 한번 거쳤다 가세요. 근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안 뛴다? 그러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사실 때 또는 안 오른 지역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술을 좀 부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의 기술을. 이 매수의 기술이란 뭐냐면 자,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0에서 70으로 떨어진 건 왜 떨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니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수를 안 했다는 얘기는 물건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보러 가서 옛날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 아파트를 사드릴 때 되게 비수기 때 사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사고 싶은 아파트를 샀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사고 싶으면 어딜 사요? 층간 소음 걱정 없는 1층 사면 좋은데 1층의 단점은 너무 사생활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이 출입구의 3층 제일 1층 피로티처럼 바닥이 없는데 피로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밑에 통로 또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에다가 짓는 3층에 1층 같은 3층이 가장 좋은 거야. 근데 이런 매물들은 평상시에 안 나와요. 하락기에만 나와. 그 평상시에는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락기에는 정말 골라 살 수 있거든요. 단지마다 이런 물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아파트도 마찬가지. 옛날에 용산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한강변 같은 경우는 이런 비아파트 상품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나마 조금 시세대로 나온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서 그냥 보자마자 사야 돼요. 안 그러면 그날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매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이런 매물들 몇 개를 보고 단순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격을 불러요. 싸게. 얼마까지 해주면 내가 사겠다. 그렇게 됐을 때 사면 돼요. 그러면 금매인데도 불구하고 또 초금매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것도 최상급지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런 쪽으로 좀 공략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2024년도에 제가 별거 아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장난처럼 이렇게 선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을 보게 되면은 이 수도권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은 자, 지금 2022년도에 가격이 빠졌다가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한 상태인데 이 그래프대로 본다면은 보다 조금 더 뛰어 있죠. 이렇게 이만큼 오버돼 있죠. 이렇게. 그죠? 네.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고점을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이 그래프가 만나는 타이밍 이 길이만큼 아래쪽에서 이제 길이를 비교해 보면 이게 딱 5년이더라고. 5년. 그럼 5년 지나면은 요 그래프 금액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렇게 오버되고 떨어지는 것도 거의 이 그래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2024년도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요. 제가 보라색으로 한번 예측해 볼게요. 지금 팬데믹 때 풀린 유동성 요것 때문에 이 그래프보다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요 팬데믹 때 풀린 유동성이 다 지금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영향.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쪽,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3기 신도시 입주명이 많아지는 시점에 다시 조금 하락했다가 결국은 다시 이렇게 만나는. 이러면 여기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뭐 50% 폭락이다. 얼마 전에 무슨 교보생명에서 누가 인터뷰를 했던데 집값이 그 사람이 증권에 근무하시는 분이 맞는지 싶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50%가 하락하려면요. 주식이 50% 이상 반토막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집값 선행 지표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1200이 간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죠.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사람들이 막 열광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회수가 20몇만 원 나와. 증시 전문가가. 증권 망한다는데. 주식이 주가 전문가 왜 가면 왜냐면 아파트만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25,000 지수가 12,000이 되면은 삼성 주가가 3만 원 되는 거예요? 좋죠. 얼른 사야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고 아까 제가 요 말씀드린 그래프는
이게 보수적인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 라인이. 그러면 요게 그냥 단순하게 줄자로 그리더라도 5년, 지금 고점이 5년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락해봤자 요만큼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요 고점 이렇게 가고 여기서 하락해봤자 여기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정도, 요 정도란 말이에요. 요선. 그러니까 요게 걱정이 돼서 집이 안 산다, 뭐 한다, 집을 판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다. 진짜 멍멍이 소리예요, 멍멍이 소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전혀 귀 기울일 필요 없고, 이렇게 간다, 5년 있다가 만난다고 그냥 편안하게 가정하고, 지금 바닥인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금액대 형성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그냥 편안하게 해 두시고, 그게 이제 개발지고,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앞으로 지금은 중급지인데 상급지로 바뀌는 지역이라든지, 한강변 또는 공원 주변, 남산 밑에, 이런 지역, 뭐 국제 업무지구 주변처럼 공급이 불가능한 물건들. 특수성이 있는 것들, 선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최고가가 될 수도, 이게 압구정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여기가 압구정보다 더 비싸질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라고 한다면은 바닥일 때 무조건 안 하는 거는 바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 계획을 잡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게 2억 정도대 소액으로 가격이 빠져있는 비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그 종류들이 가격이 거의 원가 이하로 빠져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지금 계속 찾아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격이 그냥 절대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 개발이라든지 주변의 호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의 이런 소액 투자 물건들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안내를 해드렸지만 서울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앞으로 이제 특례라든지 이런 대출 을 활용을 해서 가장 현재 회복이 덜 된 이런 부동산들 종류들만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할 때 정말 알토라 같은 이런 단지들, 비아파트에 해당되는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준비해 놨으니까 이번에 좀 추우시더라도 오시면은, 시간 내서 오시면 정말 2024년도를 준비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미사일님이 경제 성장률만큼만 오르면 좋은데 이 폭등, 부동산은 이제 폭등하고 이제 폭락하니까 어렵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딱 그냥 원칙만 딱 가지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이 그냥 정책으로 펼쳐서 그만 올랐으면 좋겠으면 정책이지, 그만 오르는 정책 피잖아요. 반대로 올랐으면 좋으면, 우리가 2012년도에는 최경환이가 막 집 사라 그랬잖아요. 제발. 대출 받아. 14년이요. 대출 받아 집 사라고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 사라고 하기도 하고 사지 말라고 하는 정책을 펼쳐도 이게 안 먹히는 이유가, 부동산은 지금 우리가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공급하려고 했더니 신도시를 그래서 지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를 공급하면 언제 지을 수 있냐? 빠르면 7년에서 8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빨리 지어야지라고 하면은 진짜로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많이 된 지역을 서두르게 해봤자 5년, 재개발을 서두르게 해봤자 10년 걸리는 거예요. 10년에도 안 된다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한남미터는 25년 걸렸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하면 부동산은 뭐 하면 1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이 모자라네? 그럼 지어야지 하면 10년 걸리는 거고. 너무 많이 지었네? 멈춰야지 하면 그게 한 5년 동안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멈출 수가 없어. 짓고 있는 걸.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폭등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지역이 더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어떤 정책이나 또는 유동성이 어떻게 돼서 이 그래프가 우상향인데, 우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지역이 더 많이 우상향이 되고, 그러니까 이 우상향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뛰는 지역을 어떻게 찾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때 사서 조금이라도 비쌀 때 팔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세미나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부동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예측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